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성입니다. 12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12월의 시작부터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체감 추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어제보다 3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였고요. 낮 최고기온도 영상 7도에 머물겠습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어제 비가 내린 곳곳에 많이 빙판길 얼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추위는 휴일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강릉과 양구에 이어 도내에서 세 번째로 공립미술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 시립미술관 조성 소식 먼저 전해보고요. 또 원주시가 간영관광지에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시범 운영 중이죠. 200m 절벽의 벼랑길, 소금잔도와 같은 새로운 관광시설물도 함께 공개됐는데 자세한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또 2023년까지 횡성의 먹거리 안심단지가 구축됩니다. 횡성군이 추진하는 먹거리 안심단지 조성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명륜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명륜 119 안전센터가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명륜 119 안전센터는 원주 소방서 본서 반곡동 이전에 따라 남원로 467에 신설됐으며 부지 면적 1025제곱미터, 지상 3층, 연면적 947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관할 지역은 명륜 1, 2동과 개운동, 단계동 1원입니다. 횡성군은 최근 문화도시 조성과 지원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는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정 시 5년간 국비 100억 원, 도비 30억 원 등 총 200억 원이 지원됩니다. 횡성군은 내년 중 문화도시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3년 문체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올해 강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강원도가 실시한 평가에서 도내 업체의 자재와 인력, 장비 사용률과 도내 업체 참여 실적, 기관장의 관심도 등 총 4개 부문에서 우선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가 강릉과 양구에 이어서 도내에서 세 번째로 공립미술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미술관이 건립되는 옛 미군 기지터에는 국립전문과학관과 역사미술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강원 남부를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 거점이 될 전망인데요. 원주 시립미술관 조성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박성명 팀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성명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가 박성명입니다. 네. 자, 원주 태장동 옛 미군 기지 캠프롱 부지가 작년 반환된 이후 캠프롱 부지 개발 계획이 논의돼 왔는데 캠프롱 부지 내에 원주 시립미술관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있나요? 어떻게 계획된 사업인가요? 네, 원주시는 1951년부터 60여 년간 미군 기지로 사용되었던 캠프롱 부지를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군사시설로 인해 낙후되었던 북부권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 면적은 33만 5천 제곱평방미터로 축구장 47개 크기로 여기에 시립미술관을 비롯하여 국립전문과학관, 역사박물관, 수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2020년 7월에 국립전문과학관을 유치하여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원주시는 여기에 기존 시설을 활용 시립미술관을 건립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강원도 내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미술관이 없었습니다. 2017년부터 문화예술 단체를 중심으로 시립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원주시는 이에 부응하여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한 영서 남부권에 국립미술관이 전무한 상태로 원주 시립미술관은 중부 내륙의 거점 미술관으로서 원주시를 대표하는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캠프롱 부지가 이제 반환된 이후 뭐 국립전문과학관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소식은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네. 국립미술관 소식은 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전부터 좀 논의가 돼 왔던 겁니까? 네네. 2017년부터 미술관에 대한 그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요. 네. 저희가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자, 원주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세 번째로 강원도에서는 조성되는 이제 국립미술관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규모와 예산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네. 원주시 태장동 옛 캠프롱 부지에 건립되는 시립미술관은 기존 군부대 내 존치 건물인 컨벤션센터와 간부 숙소를 리모델링하여 두 건물을 연결 증축하여 연면적 5,525평방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네, 국립미술관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신데 2023년 개관이면 곧 공사가 시작돼야 되겠나요? 언제 시작이 됩니까? 2020년부터 캠프롱 부지에 건립 계획,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적정 판결을 받아 건립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현재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설계 공모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공모 사업자가 선정되면 실시 설계를 통해 2022년 10월에 착공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관이라고요? 예,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최대한 일정을 맞춰서 저희가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공사는 시작되겠군요. 네네. 네. 자, 원주 시립미술관은 캠프롱 내 이제 컨벤션 센터와 간부 숙소를 증축해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이제 미술관이 개관되게 되면 과연 또 이 국립미술관으로서의 전시품, 미술품들이 어떤 작품이 또 들어오게 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작품들은 어떻게 좀 구성하고 계십니까? 이번 캠프롱 부지에 건립되는 시립미술관은 캠프롱이 폐쇄되고 10여 년간 민간인이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도심 공원 속에 기존 건물을 활용 리모델링을 통해 에코미술관, 정원미술관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도입하여 원주의 유산인 생명사상을 기반으로 지역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료 조사와 학술 연구를 통한 작품 수집과 캠프롱의 장소적 특정을 고려한 작품과 자료를 수집, 아카이빙하여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고요. 국내외 작가와 해외 작가 협업을 통해 기획 전시와 인접 지역의 국공립미술관과 상호 교류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놀이공간, 휴식공간, 문화향유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원미술관으로서 공원 내에 곳곳에 작가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미술 작품을 설치하고 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제공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 박물관은 있지만 또 미술관이 없어서 시민들의 아쉬움이 컸었을 텐데 이번 조성으로 많은 분들이 좀 즐겨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후 미술관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과거 군부대, 미군 부대로 사용되다가 유유된 구 캠프롱 부지 내에 원주 시립미술관을 건립하여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요. 제1차 법정 문화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시설 부재로 문화소외 지역이었던 원주시 지역에 국립전문과학관과 더불어 원주 시립미술관을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와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시민 삶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전문과학관과 더불어서 또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리라 기대해보고요. 끝으로 원주 시립미술관 건립 관련 계획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시립미술관은 원주시 문화 인프라를 확장하고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교육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즐겨 찾고 문화예술 작품 관람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립미술관을 만들고자 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박성명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간현 관광지에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준공하고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시설물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정식 개장 전에 시범 운영 중이라고요? 네, 지난 11월 27일부터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시범 운영 중입니다. 다음 달인 12월 24일까지 운영되는데요. 소금산 출렁다리는 2018년 개장 이후 3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으면서 원주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이 기존의 소금산 출렁다리에 하늘정원, 소금잔도, 전망대, 울렁다리와 같은 다양한 시설을 추가해 중국의 장자재 못지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든 시설입니다. 원래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케이블카 설치까지 마치고 내년 6월 운영할 계획이었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기 위해서 조기 완공된 시설부터 시범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이용 요금은 성인 5,000원, 소인 3,000원입니다. 원주시청 관광시청 개발과 간현관광지 TF팀 이문희 팀장 이야기입니다. 원주는 이전까지 관광 불모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렁다리로 관광 도시의 가능성을 봤으며 최근에 개장한 나우라쇼는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전국의 관광객을 원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내년 7월 완벽한 개장과 현재 추진 중인 방곡금대 금빛 따리꿀 개선 사업이 내년 연말까지 완료되면 원주는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체류형 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랜드 오픈을 위해 개장 준비 TF팀을 별도로 구성하였고 대규모 주차장 추가 확보, 관광객 몰림 현상 방지를 위한 피플 카운터 설치, 관광지 내 차량 통제 및 불법 노점상 단속, 교통 약자를 위한 전동 카트 도입 등 편안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다방면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다채로운 또 시설들이 시범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설들이 새로 오픈했습니까? 네, 지난 25일 소금산 그랜드밸리 준공식에서 새로운 관광시설물들이 처음 공개됐는데요. 노약자들도 소금산의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편안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700m의 데크 산책로가 설치됐고요. 또 절벽과 절벽 사이에 사다리처럼 높이 설치된 다리를 의미하는 잔도도 설치됐습니다. 여기 소금산에 설치된 소금잔도는 소금산 정상부 아래에 절벽을 따라 산벼랑을 끼고 있는데요. 200m 높이의 절벽에 353m의 아슬아슬한 길로 중국 장가계의 잔도 못지않게 스릴 넘치는 잔도입니다. 또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대인 스카이타워도 운영 중인데요. 이 스카이타워는 소금산을 감고 있는 삼산천의 아름다운 절경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기업도시, 서쪽으로는 판대리, 남쪽으로는 문마급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청 관광시청 개발과 간현관광지 TF팀 이문희 팀장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개장으로 위드 코로나로 급증하는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가 되려면 원주 시민 모두가 홍보대사라는 마음과 적극적이고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간현관광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원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간현관광지 내 상인들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나우라쇼, 방곡금대 금빛 따리꿀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월 소금산 그랜드밸리 정식 오픈을 맞춰서 또 새로운 관광시설이 또 더해진다고요? 네, 기존의 소금산 출렁다리보다 2배가 더 긴 울렁다리도 설치됩니다. 까마득한 벼랑 위에서 공중을 걷는 아찔함과 절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 출렁다리 2탄인 셈인데요. 울렁다리는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크리스마스쯤 소금산 정식 오픈 때 이용 가능합니다. 또 내년 3월에는 산악 에스컬레이터도 설치되는데요. 울렁다리를 건넌 후 다시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케이블카 시설과 통합 건축물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내년 7월부터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완벽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시설들의 보완점을 찾고 개선해서 12월 정식 그랜드 오픈하는데요. 이 그랜드 오픈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춘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운영으로 원주시가 관광도시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원주시의 관광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출렁다리와 나우라쇼 외에도 간현관광지 즐길 거리가 굉장히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앞으로 새롭게 변모할 소금산 그랜드밸리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까지 횡성의 먹거리 안심단지가 구축됩니다. 횡성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청정 먹거리 생산과 유통을 위한 특화 시설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 안심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요. 횡성군이 추진하는 먹거리 안심단지 조성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신원용 농촌지도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횡성군에 먹거리 안심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횡성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횡성 안심먹거리 네트워크 사회적 경제 조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안심먹거리 역량 강화, 안심단지 구축, 안심먹거리 연구개발, 안심먹거리 네트워크 구축 4개 핵심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안심단지 구축은 안심 가공 공유 플랫폼하고 안심 물류 공유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횡성군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가 이제 이용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안심단지를 통해서 이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판매 유통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먹거리가 가공됩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 중인 계획은 지금 안심 가공 공유 플랫폼에 이제 주스하고 농축, 분말, 레트로트, 그다음에 이제 그 안심 물류 공유 플랫폼은 이제 그 냉동 보관 창고, 냉장 보관 창고 등 물류 배송 시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횡성에서 생산되는 이제 농산물로 이런 먹거리 안심단지가 조성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이제 그 건축을 위한 그 뭐 법률적인 단계나 이제 기초 작업은 완료됐고요. 내년쯤에 이제 설계하고 본격적인 이제 건설 작업이 이제 시행돼서 23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준공을 완료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쯤에
지금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지금 계획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공단지 내에? 아니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네. 예. 저희 횡성 먹거리 안심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농산물과 또 가공식품의 생산, 유통을 담당하게 될 텐데 정확히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이 가공센터가? 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그 취지가 지역 내에 있는 그 민간 주도로 자생력을 확보하고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공식품 생산 유통에 관심 있는 농가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에 따른 이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군에서 기반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뭐 가공식품을 이제 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농산물로 어떤 계획까지는 네, 완전히 좀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조성 시설도 좀 궁금하네요. 우선 안심 가공 공유 플랫폼은 1080제곱미터이고요. 안심 물류 공유 플랫폼은 832제곱미터로 이제 건설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심 가공 공유 플랫폼은 주스, 농축, 분말, 레트로트 이렇게 4개 라인으로 구비되고요. 그다음에 안심 물류 공유 플랫폼은 그 냉동, 냉장 보관 시설하고 물류 배송 시설로다가 이제 구비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입주도 가능하겠나요? 입주를 저희 쪽으로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 쪽에 오셔서 이제 생산이나 유통 관련돼서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참여만. 네. 그렇다면 이 먹거리 안심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저희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가공식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세웠던 계획에는 이제 23년에 이제 저희 최종적으로다가 가공 단지가 구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계획하는 거로 한 15억 정도, 연간 15억 정도로다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측해 볼 수 있다면 무슨 재료로 주스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분말도 그렇고. 횡성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사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과 주스나 아니면 이제 포도도 많이 나오고 있죠. 포도. 그래서 포도나 이제 지금 작목반별로다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품목을 주로 다 이제 생산할 계획입니다. 자, 앞으로 이 조성 계획과 더불어서 뭐 판로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본 사업 이제 활성화 및 이제 목표 달성에 위해서는 이제 횡성군 안심먹거리 사회적 경제 조직 구축에 국민들의 이제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좀 가공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횡성님의 특산물 뭐 더덕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다양한 가공품이 또 생산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신원영 농촌지도사였습니다. 12월 1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견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고요.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 표준 FM 97.1MHz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